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2일. 오늘 수업이 안 들어있는 학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급들은 이제 내일 13일 날 수업을 듣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미리 예고를 해 드린 대로 연습 문제를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습 문제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이하기는 어렵고 좀 어려워할 만한 뭐 발전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집합 단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 181페이지. 자, 181페이지에 12번 181페이지 12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 이제 전형적인 이제 집합 문제죠. 전형적인 집합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A하고 B란 집합을 줬는데 이 안에 A가 들어 있어요. A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잘 비교해 가지고 요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교집합이 0하고 3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합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여기 0하고 3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면, 그럼 일단 이게 이 사실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집합이라는 거는 A집합하고 B집합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A라는 집합을 보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B에 요 0이 보여요.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교집합의 원소 중에 0이 있으니까 여기 0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나머지 원소는 1이야. 그럼 그 나머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교집합은 3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교집합에 3이 있다는 건 B에도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0하고 1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머지 하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가 3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a 값은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a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A집합을 보세요. 그럼 이 A집합도 0하고 3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지. 대입을 해서 진짜 이제 0하고 3을 갖는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A가 3인 경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인 경우에는 A집합은 3이 들어가면 0, 3,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0하고 3이 보이지가 않죠. 그 얘기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는 집합은 0, 3, 5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 있죠? A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B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여기는 5가 들어갈 거고, 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면 돼 있어요?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뭐 합집합을 써줘야 되겠지.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0, 1, 3,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거는 뭐 발전 문제스럽지 않은, 잠깐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녹화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는 한번 녹화 버튼도 안 누르고 이걸 1시간 동안 떠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 아주 허탈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13번.
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집합, B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이제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어요. C가 있는데,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 A랑 C랑 합집합하고 B랑 C랑 합집합하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옵션이야, 옵션. 만약에 이 옵션이 없으면 그냥 C는 U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옵션이 없다면, 그러니까 A의 합집합 C하고 B의 합집합 C가 같다라는 이 옵션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C라는 집합은 U의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 이 U라는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7개잖아요. 그럼 이 C의 개수는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원래는. 만약에 이 옵션이 없다면. 근데 이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옵션 때문에 C가 반드시 이 옵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옵션을 따라가다 보면 2의 7제곱계보다 작아지는 거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과연 그게 몇 개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이 A하고 B를 잘 봐야 돼요.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이제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있어요. 2하고 3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2하고 3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2하고 3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2하고 3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2하고 3은 이 좌변하고 우변에. 왜냐면은 A에다가 C까지 합친 거니까, 좌변은. 그 다음 우변은 B에다 C까지 합친 거니까 어차피 A하고 B 그냥 단독으로 2하고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합친 거니까 당연히 2하고 3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하고 3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C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이 좌변 있죠? 좌변에는 5하고 7이 들어있다고요. 그죠? 5하고 7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좌변에. 그럼 반드시 우변에도 자, 이 5하고 7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5하고 7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 B에는 5하고 7이 없어요. B에는 5하고 7이 없는데 우변에는 5하고 7이 있어야 돼. 왜? 좌변에 5하고 7이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 A가 5하고 7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변 속에는 5하고 7이 있어요. 그럼 우변에도 5하고 7이 있어야 돼. 근데 5하고 7은 분명히 B에는 없어. 그럼 5하고 7은 어디 있어야 돼요? C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5하고 7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C에 들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우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변에는 B라는 집합 때문에 1하고 6이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1하고 6이. 그러면 우변에 1하고 6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좌변에도 1하고 6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좌변하고 우변 일치하기 때문에 1하고 6은 좌변에도 있어야 돼. 근데 좌변에 1하고 6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A라는 집합을 보면은 A라는 집합 속에는 1하고 6이 없어요. A라는 집합 속에는 1하고 6이 없죠. 그러면 1하고 6은 C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6은 반드시 C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다른 원소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1, 5, 6, 7은
C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원소는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다고. 나머지 원소가 C에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이 좌변하고 우변이 성립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좌변하고 우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 5, 6, 7은 C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을 전체 개수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개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단원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집합단원의 마지막 문제.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이거 수능에도 이런 비슷하게 수능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전국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집합에서. 이런 거 좀 문제 내기가 좋죠. 자, 어느 반 30명의 학생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16명이다. 그쵸?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버스하고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자, 이건 동시에 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제 등교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섞어서 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버스하고 지하철 동시에 타냐, 사람이 반반 타냐.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등교하는 교통수단을 봤을 때, 버스만 타는 애들이 있고, 지하철만 무조건 100% 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이렇게 지하철을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 버스, 지하철 그 교통수단을 이렇게 선택해서 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마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몸의 반은 버스를 타고 몸의 반은 지하철을 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쭉 보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사고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30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전체 안에서 자,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있는 거죠. 자, 보통 이런 경우는 교집합을 먼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이제 종종 타는 애들 그런 애들 X라고 둡시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버스 이용하는 애들이 20, 지하철 이용하는 애들이 16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두 이용하는 애들을 X라고 했을 때 자, X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X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X가 지금 몇 명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버스 그러니까 이걸 모두 이용하는 이 X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생각해봐.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좀 속으면 안 되는 게 자,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교통수단이 버스하고 지하철밖에 없다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통수단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퀵보드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통수단이 버스하고 지하철밖에 없다라고 이 문제에서 뭐 그런 상황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쪽 여기 보면 여기 전체 집합을 봤을 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도보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킥보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버스하고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이 X명일 때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X가 가장 커질 때는 언제겠어? 버스가 20명이고 지하철이 16명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버스 20, 지하철 20, 지하철 16.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애들이 다 버스를 동시에 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는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버스하고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 학생 X 16명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버스가 지하철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버스 타는 애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은 그냥 순전히 버스만 타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버스하고 지하철 동시에 타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게 16명.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는 언제냐? 그럼 사실 최소가 되려면 그냥 전부 다 버스하고 지하철을 각각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버스만 20이고 지하철이 16이 돼버려. 그럼 두 개 합치면 36이라고. 근데 이 반에 이 학급의 인원수는 30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진짜 최소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버스가 20이고 지하철이 16이면 두 개 더하면 36이란 말이야. 36이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전체 인원수가 30명인데. 그러니까 얘들 둘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겹쳐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버스하고 지하철이 있으면 얘가 적당히 인원수를 가져가야 돼. 그 적당히가 바로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0명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 있죠. 자가용, 도보, 그 다음에 자전거, 퀵보드 이런 게 아예 없고 여기를 30명으로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6명, 여기를 10명, 여기를 14명. 자,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 20, 30, 정확하게 30명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게 최소한의 X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값을 가져야 돼. 이렇게 X가 값을 하나도 안 갖게 되면 버스하고 지하철만 더해도 36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 명 가져가 줘야 돼. 그 가져가는 거는 정확하게 30명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갖고 가게끔. 그럼 최소 6명은 가져가야 된다. 아,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 검사 한번 5명이라고만 해봐요. 5명. 5명이라고만 해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 5명이잖아? 그러면 이게 버스가 합쳐서 20명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 15명이야. 그럼 여기 11명 나와야 돼. 합쳐서 16명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것만 합쳐도 31명이에요. 전체는 30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적당히 값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6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명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문제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한 세 문제 정도만 요 집합에서 발전 문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근데 좀 어떤 문제는 또 이제 이게 풀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서 이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발전 문제를 푼다고 해서 발전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선생님이 같이 풀었다고 해서 아 이거 100% 나온다. 자 그럼 나중에 시험 끝나고 허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설마 나오겠어? 그러다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그럴 줄 몰랐느니 그냥 죽내산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다른 이상한 문제집으로 하지 말고 교과서를 일단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해주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험 문제는 교과서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지 교과서에 있는 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중간고사 대비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